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대학생활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해 가시죠? 네, 대학생활은 이렇습니다. 15주 중에 이제 2분의 1 되면은 중간고사, 8주 차에 중간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주차부터 또 막 달려가서 마지막 15주 차에 기말고사 보면은 한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기별로 수업은 15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어 가시리라고 보고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처음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비장한 각오로 대학 생활과 또 학업과 그다음에 직장의 일과 또 그 이외에 뭐 사업 여러 가지 몇 가지 역할 하시고 계시잖아요, 학우님 분들. 어, 그렇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끝까지 잘 해보겠다 하는 그 각오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중간고사 끝나셨으니까 한시름 놓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으리라고 보고 새로운 또 마음가짐으로 구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운동관리 1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가지고 1주차에는 이렇게 건강의 개요, 건강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건강의 보건교육의 개념과 웰니스 개념을 이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 전에 우선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에서의 흡연 관리라든가 음주라든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영양 관리. 이렇게 쭉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이 이제 워낙 강범위하다 보니까 조금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영양 및 체중 관리라는 게. 그래서 9주차 1교시에는 영양 및 체중 관리를 배우고 2교시와 3교시에는 우리 인체 구조와 우리 인체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상성 기전을 우리 인체를 조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 인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배우고 난 후부터는 이제 10주 차에는 이제 건강 운동에 관련된 관리 방법의 이론적인 개념을 배우고 이 건강 운동에서의 맨 마지막 15주 차 기말고사 시험을 대면으로 보고 난 그 주에는 실제 운동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습니다. 스트레칭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그렇게 하고 이제 비만 관리, 고지혈증과 혈압, 당뇨 질환, 순환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이런 식으로 해서 9주차부터 차근차근히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학우님 분들이 가랑잎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조금씩 자꾸 들으시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매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주차 1교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영양하고 체중 관리인데요. 이제 개인 지도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양이기 전에 이제 식품이 뭔지를 좀 식품과 영양의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영양소가 적어도 한 종류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식품에는 독성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영양이란 뭐냐?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생명 유지와 건강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섭취하여서 우리 몸에 체성분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발생해서 일상생활 현상을 이렇게 잘 에너지를 쓰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 그게 바로 영양이다. 그래서 식품과 영양의 차이점을 구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영양은 적절하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잘못 먹는다든가 과하게 먹는다든가 어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또한 영양입니다. 그래서 어, 영양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질병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관상의 심장 질환,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움직이고 이렇게 심장 박동을 쿵닥쿵닥 하고 뛰고 그 심장에 영양과 에너지를 주고 있는 그 혈관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코네트리 하트 디지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영양이 가하다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혈관에 찌꺼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혈관을 막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심장에 가는 혈관들이 막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급사할 수 있다든가 또는 그 관상동맥에 이렇게 노폐물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협심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관상 심장 질환이 되고 또 이 영양 섭취에 따라 가지고 내가 너무 탄 것을 먹는다든가 또 이렇게 굽는 음식 그쵸? 그런 것들을 주로 먹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암하고의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먹는 음식이 당뇨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 당분이 너무 많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뇨 질환. 그 다음에 신진대사 증상의 질병에도 영향이 오는 거는 너무 짜게 먹는다든가 그쵸? 그리고 또 너무 기름진 걸 먹어서 뭐 비만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혈압이 높아진다든가, 그쵸? 소금, 나트륨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면 그러면 신진대사 증상에 어떤 메타볼리즘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거. 그런 부분에 증상이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대로 먹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 또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영양과 질병하고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 조직의 유지, 그다음에 보수, 그다음에 신체 내 화학 반응의 조성, 그리고 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 공급이나 신경 자극의 전도, 내분비선에 의한 분비, 성장과 생식 이런 부분에 영양과 질병의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탄수화물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한번 또 그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 탄수화물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뒤에 가서 제가 잠깐만요. 음. 자, 여기에서 에너지 균형을 조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휴식 대사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ADA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 내가 기본적으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ADA라고 하는 거는 하루 내가 그 휴식 시에도 또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활동은 하진 않지만 내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혈액이 계속 돌아야 되고 심장이 박동해야 되고 피부가 재생돼야 되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류 그렇죠? 이 대사류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가 여성은 1200칼로리이고 남자는 한 1400칼로리를 권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칼로리를 너무나 그 격하게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제 몸에 약간의 어떤 그 질병하고도 영향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러죠. 베이식 메타볼리즘 레이트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그 베이직이 되니까 BMR이라 그래. BMR 뒤에 안 나오나요? 오케이. 어쨌든 뒤에 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여기서 부연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해리스 베딕트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BMR 기초 대사량은 우선 먼저 이 기초 대사량을 각자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기초 대사량은 고정적인 값이 66.47에다가 플러스 13.75 곱하기 본인의 그 체중을 곱해요. 첫 번째 킬로그램으로 그리고 플러스 5.003 곱하기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 본인의 키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755하고 곱하기 자기 나이 하면은 그 기초 대사량 각자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 기초 대사량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하루에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기초 대사량은 한 1200인데 내가 그러지 않고 오늘은 한 3시간 운동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초 대사량보다 조금 더 먹어주면 어쨌든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1200, 1400 이렇게 됨에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량이 많아지고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1200 정도 칼로리밖에 안 먹었다. 그런데 활동량이 많다. 그러면 1200을 다 쓰고 나서 나머지는 어디에서 갖다 쓰냐면 그동안에 저축해 뒀던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저장된 지방이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쓰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이 좀 빠진다든가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균형을 아시기 전에는 기초 대사량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서 이제 맨 앞으로 가서 하나하나의 영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영양과 질병에서 예를 들어서 그 관상 심장 질환은 영양 결핍하고 비만이 되면은 영양 결핍이 되든 또는 비만이 되면은 만성적인 질병과 연결이 되는 게 연결이 된다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운동할 때는 건강에 관련된 이렇게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올바른 건지 조언을 받는 게 좋고요. 이런 캔서, 암 같은 경우는 남성은 4%, 여성은 한 남성은 40%, 여성은 60%가 음식에 어떤 관련이 좀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해서 3년 정도의 어떤 일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탄수화물, 카이보하이드레이트죠. 탄수화물이
본래는 탄수화물을 하루에 권장량은 총 에너지에서 45에서 65% 정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토탈로 해서 탄수화물 요 정도 먹고 있지는 않나 또는 더 많이 먹고 있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탄수화물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탄소, 수소, 산소로 주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원이 되죠. 이거는 이 탄수화물을 고강도 운동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의 신진대사 조절을 도와주고 신경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탄수화물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단순 탄수화물이 있고 복합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을 때 15%는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단순은 설탕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과일과 유당 이런 데서 얻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복합 탄수화물은 좋은 거죠. 뭐냐면은 당근이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옥수수, 감자 또는 시리얼, 파스타, 쌀, 콩 이런 데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이 훨씬 에너지를 쓰는데 좋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1g당의 4칼로리를 탄수화물은 만들어내는데 하루의 권유량은 총 에너지의 45에서 65%인데 그 활동을 많이 한 사람,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 60% 정도 더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된다. 6% 정도 더 이상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결국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혈당 지수라고 하는 GI 얘하고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증가시키기도 하고 해서 당뇨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섭취해야 되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그런 신체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체 활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루에 2000kcal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00kcal에 탄수화물을 45에서 65% 안에서만 먹어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탄수화물을 몇 g을 먹으면은 딱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셔서 해보세요, 각자. 먼저 2000칼로리가 내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냐? 2000칼로리 곱하기 45%이니까는 이거를 100분율로 하면 0.45가 돼요. 0.45를 곱하게 되면 900kcal가 나옵니다. 그러면 900kcal를 어떻게 되나요? 4로 나누는 거죠. 1g당 4칼로리를 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25g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러면 내가 45%를 탄수화물을 먹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탄수화물 오늘 먹을 거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g을 재보는 거예요. 225g. 그러면 내가 45, 그 퍼센테이지를 하루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활동량이 좀 많아서 65%로 내가 먹겠다라고 하면은 2000칼로리에다가 곱하기 그쵸? 2000칼로리 곱하기 0.6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1300kcal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1g당 4칼로리를 낸다 그랬으니까 4로 나눠주게 되면 325g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나는 65%의 탄수화물을 먹겠다라고 하면은 그 퍼센테이지는 탄수화물 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저울에다 달아서 325g을 나누기 아침, 점심, 저녁 3으로 그 3일 3번으로 나눠서 하루의 섭취량을 그렇게 계산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g당 탄수화물이 4kcal면은 어떻게 되나요? 매일 300g의 그 4kcal만 내가 먹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300g의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되는 거죠. 최저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를 내가 몇 프로를 해야 되냐라고 계산할 때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 또는 피브라 그래요. 섬유소. 섬유소의 역할은 뭐냐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곡류에서 많고요. 이런 섬유소는 가용성하고 불가용성이 있어요. 가용성은 뭐냐면은 과일이나 야채, 씨앗류, 현미, 보리, 귀리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고요. 얘네들은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야채 같은 거 먹고 그런 게 좋은 이유예요. 근데 불가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미정맥 곡물 그러니까는 씨앗이 그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런 것들 또 과일도 껍질째 있는 과일 그다음에 콩류 이런 것들은 불가용성의 이런 그 섬유소를 먹게 되면은 배설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대변을 잘 두게 하고 결장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용성도 좋지만 불가용성도 더 좋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 섭취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과일이나 야채를 저울에다 이렇게 달아서 한 30g 정도 달아서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 3끼로 나눠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 그 근육이나 또는 적혈구 세포나 머리카락 조직을 만들고, 뭐 회복도 시키고, 피부도 재생도 시키고, 호르몬 합성에 이런 관여도 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육류, 섬유의 구축과 보수에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22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13가지는 몸에서 만들어져요. 하지만 9가지는 몸에서 못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수예요. 9가지가 필수인데 몸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밖에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먹어줘야 되는 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면 동물이나 어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식물에서는 과일이나 곡물 또는 야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콩 종류, 두부 종류, 쌀, 뭐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이 바로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밥을 잘 안 먹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 섭취에 그 부족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은 1g당 당연히 4kcal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RDA라고 하는 이게 하루에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 권장량을 우리가 RDL 일일 권장량이에요. Recommended Daily Always 이렇게 해서 권장량이 1g당 0.8g이에요. 그러니까는 1kg당에 0.8g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운동을 할 경우에는 권장량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보면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1kg당 한 1.4g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는 이렇게 역도라든가 이런 힘을 요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그 체중당 1.7g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가능한 한 2.0 kg당 g 이하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백질을 너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이점이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죠. 어떻게 위험하냐면 고단백 음식은 신장, 키드니죠. 신장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설사를 한다든가 탈수를 악화해서 그런 원인이 생겨요. 왜냐하면 신장에서 분해를 완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체중 1kg당 0.8g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0.8 곱하기 내가 몸무게가 뭐 82 정도 나간다. 그러면 몇 g이죠? 65.6g 정도 나오는데 어, 볼게요. 0.8 곱하기 내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뭐 정도 나간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한 43g 정도 이렇게 먹으면 되네요. 그래서 몸무게가 1g은 2.2파운드가 정도 되거든요. 1g당 0.8에서 1.0만 먹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는 한 10에서 12% 정도 퍼센테이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권장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단백질에 한번 측정하는 방법을 여기다 한번 대비해 볼게요. 일단은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측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체중이 파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20파운드이다. 라고 나오면 120파운드 곱하기 0.45 하면은 체중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곱하기 0.45.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파운드로 한 119파운드, 120파운드 곱하기 0.45 하면은 킬로그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킬로그램에다가 곱하기 그냥 일반인 사람들은 0.8g을 섭취하라고 코멘트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게 0.8을 곱해요. 일일 필수 섭취량이에요. 그러면 바로 볼게요. 고객이 160파운드의 몸무게인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160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0.45 했더니 72kg이네요. 72kg인 사람의 몸무게인 사람은 0.8을 곱하니까 57.6g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단백질을 57.6을 하는데 이거를 뭐 하루에 한 끼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로 나눠서 먹는 방법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끼당 한 19.2g 정도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단백질 섭취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몸무게 한 60kg 정도 나가시는 분이라면은 계란 두 알 정도 섭취하는 게 일일 섭취량 여기 0.8 또는 2.0 이하로 먹고 있는 거다. 꾸준히 먹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단백질 섭취하는 거 아르셨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섭취하는 거 아르셨죠? 자, 이번에는 지방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볼게요. 지방의 역할은 뭐죠? 네, 추위에 견디는 거죠. 그리고 세포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두 배나 더 강하게 지방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우리가 먹은 거에 비해서, 먹고 남은 것들이. 그래서 이 지방은 에너지, 그 다음에 분리, 조직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을 운반해요. 지용성 비타민이 뭐죠? 비타민 B, A 이런 거죠. 얘네들을 지방이 운반하고요.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요. 건강한 피부와 모발을 만들고 그다음에 필수 지방산 리놀산을 공급하기도 해요. 지방이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은 중성 지방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나눠져요. 중성지방은 지방하고 기름이죠. 얘네들은 음식 및 지방 섬유 속에서 발견되고요. 주요 형태의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하루의 섭취량을 200mg
이하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에서 섭취하는데 얘는 버터나 유제품, 이런 고기에 주로 많아요. 그래서 매일 10% 이하만 섭취하게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결국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콜레스테롤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 미만만 섭취하는 게 좋다. 햄버거라든가 치즈, 코코넛, 야자수, 기름, 마가린 이런 것들이 바로 포화지방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포화 지방이 있고요. 불포화 지방은 주로 단일 불포화, 복합 불포화로 나눠지는데 단일 불포화는 땅콩이나 해바라기, 견과류 이런 것들이 단일 불포화이고요. 복합 불포화는 오메가 6 이런 걸 얘기해요. 대신에 단일 불포화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래서 적절하게 먹으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좋아요. 하지만 복합 불포화 지방도 신장에 좋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도 좋아요. 오메가 6. 근데 오메가 6가 많은 건 어떤 거죠? 그 호두라든가 이런 게 바로 많죠. 복합 불포화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있어요. 얘는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연어가 얘 많죠. 근데 얘도 LDL을 낮춰주고 대신에 HDL을 높여줘요. 굉장히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적절하게 매일 먹어도 되는 게 불포화 지방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이 있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하루에 가능한 한 1% 이하로 먹는 것을 권유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달달한 거, 그다음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느끼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단가도 싸요. 그래서 가능한 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안 먹고 1% 이하로 먹는 걸 권합니다. 대신에 모든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섭취량은 총 열량의 20에서 35% 안에서만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단일 불포화 같은 경우는 LDL을 감소하기 때문에 또 요즘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핫하게 나와 있는 게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그다음에 캐놀라 기름, 땅콩 기름, 아보카도 기름 이런 것들이 단일 불포화 지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오메가3라든가 그 복합 불포화에서는 또 오메가3라든가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도 좋고요. 오메가3는 생선 기름, 고등어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동맥 경화, 동맥이 딱딱하게 굳는 거 그런 거 혈압, 콜레스테롤, 혈액 응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방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지방은 20%나 35% 범위에서만 먹어라 했으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니까는 그럼 대체 몇 g을 먹으라는 거야? 라고 계산해 봐야 되겠죠. 앞에 우리가 하루에 내가 음식 필요한 열량이 2000칼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2000칼로리 곱하기 20%일 때는 0.20을 하게 되면은 400kcal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또 35%일 때는 2000 곱하기 0.35 하게 되면 700kcal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00kcal 나온 데다가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볼게요.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44g이에요. 44g. 그러니까 20%일 땐 나의 지방은 44g을 이렇게 저울에다가 딱 달아가지고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으면 되고요. 35%일 때는 몇 g이냐라고 보면은 35일 때는 2000 곱하기 35 하니까 700칼로리가 나오죠. 700칼로리 나누기 1g당 9칼로리 내니까 9를 했더니 77 g이 나옵니다. 그래서 77g만 먹으면 35%가 된다. 이 권장량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바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이라 그래요.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여기에서 콜레스테롤 권유가 가능한 한 300g 미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액에, 우리 인체에서 세포막이나 이런 호르몬이나 담즙, 소화 이런 것들을 돕기 때문에 얘네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200데시리터 이하이죠. 근데 경계가 200에서 239가 되고 240 정도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랬죠. 얘는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니까 130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중성지방은 150 이하를 유지하라. 라고 이렇게 권유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해가지고 열량을 만들어내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열량을 만들어내는 영양소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다르나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과 가장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함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나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바로 비만이 된다라는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전부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물성 단백질을 복합적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고루고루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영양 보충제로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하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콩으로 만든 단백질, 즉 대두 단백질과 우유로 만든 단백질. 우유로 만들어진 거는 유청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이나 당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둘 다 우수한 품질이 단백질이긴 한데 하지만 유청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품질이 좋고 소화나 흡수가 빠를 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보다 다소 높은 단백질의 섭취를 원한다면은 대두 단백질의 섭취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운동을 한다든가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유청 단백질을 먹는 것이 훨씬 조금 더 좋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할 때 혹시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겠죠. 신장이 약해서 처방약을 먹고 계시는 분은 이런 거 단백질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안 되고요. 당뇨병의 증상이 심해서 식사 지도를 받고 계신 분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거 식이섬유 이렇게 조금만 부연 설명할게요. 단백질은 탄소와 수소, 질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체 구성의 주 성분으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또 생리작용을 조절해서 육류, 생선, 콩, 달걀, 우유, 치즈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만드는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근육의 소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에요. 지방은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를 구성하고 체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버터와 식용유, 견과류에 많이 있고요. 과다 섭취하면은 비만과 고혈압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은 고효율의 연료이기 때문에 내장을 보호하고 노화 방지를 막는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지방이에요. 비타민을 섭취했는데 지방이 없으면은 온몸 구석구석 세포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지방이 부족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이에요. 밥이나 빵, 면 등에 함유되어 있고요.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수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빠뜨리지 말고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원료가 탄수화물이거든요. 특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 이 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해조류나 양배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현미나 버섯, 쑥갓이나 미나리 이런 데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나 샐러드, 그 샐러드를 매 끼마다 골고루 섭취하면은 좋죠. 어디가 좋냐면 배변을 촉진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먼저 먹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얘네들은 누구 하나도 이렇게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은 무기질과 짝을 이루어야 위력을 발휘하고, 그쵸? 비타민은 그 무기질하고 같이. 그다음에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파트너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살을 빼고 싶어도 얘네들을 고루고루 다 이렇게 잘 먹으면서 살을 빼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분석에서 계속 갑니다. 비타민이죠. 비타민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열량이죠. 열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신체를 보호하고 성장, 교정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죠. B와 C가 있고요.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아서 많이 먹으면 독소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바로 우리 몸의 체세포의 조직 성분이고요. 상계 균형하고 효소의 활동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칼슘, 인, 그 다음에 요드, 칼륨, 포타슘, 그 다음에 뭐, 아연, 동, 셀레늄,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물도 마찬가지로 물은 무칼로리라 그랬죠.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드시게 되면 영양분의 이동이라든가 노폐물의 배설, 체온 조절에 필수적이에요. 대사 과정을 촉진시키고요. 보호작용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운동 전, 운동 후, 운동 전, 중, 후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타는 알코올은 어떻게 될까요? 칼로리만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 7칼로리예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산화방지제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영양 풍부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절한 열량에서 한 가지 이상의 아까 그 제가 드렸죠. 그 RDA 일일 권장량이라 그랬죠. 최소 5%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고령자, 임신 중인 수유 기간 동안은 체중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럴 때 먹어야 되는 이런 식사의 종류를 좀 활용해서 먹어라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GI 탄수화물은 혈당하고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음식을 고혈당이냐, 중혈당이냐, 저혈당이냐 그런 음식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저혈당인 음식은 그 GI가 55% 이하이고 중혈당은 56에서 69 사이이고 고혈당은 70% 이상을 바로 고혈당이라고 그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로 고혈당에는 흰 쌀밥 같은 거, 단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고혈당에 들어가고요. 저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통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혈당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정제되지 않은 이런 통밀 같은 거 먹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이게 충분히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이제 꼭 하고 싶은 그 수업이 이게 라벨입니다. 식품표를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식품의 성분표, 영양의 분석표 이런 걸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구성 물질을 표시하는 거죠. 그쵸?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분표는 식품에서 무게나 비율이 얼마인지 일일이 그래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분에 대한 상대적인 양만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개의 물질을 열거하면서 성분표는 식품에 있어서 설탕이나 지방의 양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낵 식품에서는 성분표는 따로따로 자당, 과당, 뭐 옥수수, 감미료 열거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런 모두는 설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설탕으로 이렇게 탄수화물로 이렇게 성분표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서빙의 크기예요. 서빙의 크기 여기죠. 서빙의 사이즈. 사이즈는 이게 3분의 4컵당 179g이다 돼 있죠. 그래서 서빙의 크기가 레벨과 제시된 이런 것들이 크기로 먹는다면 이런 것들이 영양소와 칼로리가 필요하고 반으로 줄이면 영양소 칼로리가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에는 3분의 4의 컵이고 170g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 밑에는 바로 칼로리 그죠? 칼로리가 28g입니다. 1의 분량. 요게 한 번에 먹는데 요거는 28g이에요. 28g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fat 지방은 117이 되는 거예요. 117.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이런 그 칼로리를 뭐 줄이고 할 때는 내가 칼로리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서 위에 있는 거 토탈 팻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콜레스테롤하고 소디움 그 다음에 토탈 카이오 하이드레이트, 이거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까지가 탄수화물까지가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트륨이 가다 섭취를 피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여기를 잘 봐서, 토탈, 지방이 13g이면은 20%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쵸? 우리가 아까 지방은 20% 안에 20에서 35% 내만 먹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또 팻이 5g이 있어서 25%가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그 30mg, 그쵸? 이게 10%를 사시하고 있고, 소디움, 나트륨이죠. 530mg인데 20이 굉장히 이게 이 칩이 소금이 많은 거예요. 토탈 탄수화물은 34g이네요.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요 칸에서 보면은 섬유소가 되죠. 델리 피버, 섬유소는 제로 없어요. 슈가는 5g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 9g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바이타민 A가 2%, 바이타민 C가 2%, 칼륨이 3%, 이온이 10% 돼서 여기에는 주로 식이섬유, 비타민 A, B, 비타민 C,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일일 2000칼로리를 섭취 시 포함되어야 할 영양분의 권유값이 여기 근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고 라벨을 보고 과자나 스낵을 이렇게 사서 내가 지금 오늘 칼로리를 어느 정도 섭취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마트에서
뭔가를 살 때, 음료를 살 때도 항상 이 라벨을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사이즈 이런 수에 28g이고 29개의 칩이 들어가 있네요. 용기당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총 칼로리 150개고 지방 칼로리는 9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지방은 10g인데 15%를 차지하고요. 포화 지방은 1.5g에 6%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금이 굉장히 많아요. 280mg에 12%를 차지하고 있고 탄수화물이 16g에 5%를 차지하고 있고 뭐 설탕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비타민 종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게요. 트랜스 지방이 뭐냐라고 하면은 트랜스 지방은 액상 기름, 튀김용 기름이죠. 그래서 마가린 같은 거 고체 지방으로 된 지방의 일종이에요. 소량으로 먹는 것 가능한 한 1% 이내를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LDL이라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생성시켜서 관상 신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주로 어디에 많냐? 우리가 먹는 이런 비스켓 같은 거, 칩, 이런 데는 전부 다 튀기기만 하나요? 튀겨서 그게 부패되지 않게끔 산화 방지제까지 넣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바로 튀겨서 먹으면 딱 좋은데 집에서는 그쵸? 그래서 야채 튀긴 기름이나 마가린, 크래커, 과자, 스낵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전부 다 트랜스 지방이 가득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상표를 한번 읽기를 표본을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2%의 우유에는 몇 퍼센트의 지방이 있을까? 그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한 컵에는 120칼로리가 있고 5g의 지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5g 곱하기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낸다 그랬죠. 그래서 5g 곱하기 9를 했더니 45 지방 칼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45 나누기 한 컵에 120칼로리니까 얘를 나눠줘요. 그랬더니 38%의 지방이 있더라. 이렇게 반대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2500kcal 식사에는 얼마의 지방 칼로리가 소비되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가 지방은 20%에서 35%를 먹기를 권장한다 그랬죠. 그러면 2500 곱하기 20% 하면 500칼로리, 또 2500 곱하기 35% 하면은 875칼로리. 얘네들을 가지고 500에서 875 칼로리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게 그러면은 몇 g이냐라고 한다면 500 칼로리일 때는 나누기 1g당 9칼로리 내니까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55g, 그러니까 56g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75 칼로리일 때는 875 나누기 9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상표해서 칼로리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식사 장애가 생기는 거는 뭐냐면 신경성 식욕 부진도 있고요. 신경성 병적 기아도 있고 가식 증후군도 있고 특히 여성 선수들 있죠. 마루 운동을 한다든가 체조 선수 이런 사람들은 무게가 나가면 안 되니까 식사에 신경성 식욕 그러니까 조금 먹으려고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식사 장애가 일어나고 결국은 골다공증이라든가 무월경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너지 균형은 이렇게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람들이 좀 간혹가다 오해해요. 어떤 오해하냐면 나 오늘 20분간 달려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운동 20분밖에 안 했거든요. 20분 해봤자 칼로리 한 50kcal 칼로리 정도밖에 뭐안 썼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거죠. 내가 오늘 20분 했기 때문에 뭐든지 먹어도 돼 하면은 그 이상의 더 비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오해를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20분만 하면은 별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중간 강도 운동을 하든지 또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강도 있는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많이 좀 태우는 게 훨씬 좋다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덜 먹고 어떻게 되죠? 좀 활동을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덜 먹고 활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만이 생기게 되면은 내 몸에는 어떻게 돼요?
20개의 채널이 이렇게 있어. 무슨 질환, 무슨 질환, 무슨 질환. 이게 다 이렇게 몸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질환이 생기면 그만큼의 채널이 많기 때문에 감량해야 되는 채널도 많아진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웹툰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좀 늘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냥 세끼 말고 아침 먹고 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그리고 고칼로리 먹고 물 대신 주스나 우유 마시고 이렇게 하고 무거운 무게 들고 하면은 무게 체중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목표했던 영양에 관련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영양에 관련된 거는 다 이렇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하시고, 영양에 관한 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저기 잘 하셔서 음식을 드실 때 잘 가려 드시고 건강하고 몸에 좋은 거 이것을 먹으면 내 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돼 있고 내 몸에 도움되는 음식을 찾아 드시는 것이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 말씀 남겨드리면서 1교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2교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질환에 관련되어서 건강관리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